1번 야구장에서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는다. 2번 번호표 순서를 기다린다. 3번 시즌권 살 수 있는 번호표를 뽑는다. 인데 4번 꽝이 걸릴 수가 있나? 아니면 자리 잡는 순서인가요? 꽝은 없고 그때 희비가 걸린다. 꽝은 없고 자리 우선권이죠. 자리 우선권을 뽑는 거죠. 5번 자리 순서에 따라서 자기 자리를 가서 정하는 건가요? 요렇게 되는 거죠. 네, 자리 잡는 순서. 자리 우선권 뽑음. 다음에 자리 우선권에 따라서 자기 자리를 가서 정한다. 뭐 이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도 저는 일루 쪽이 안 왔는 사람이라서 저는 상대적으로 덜 쫄리긴 하겠네요. 내년 시즌권 빡시겠죠? 제가 시즌권을 안 끊어봐서 근데 정확히 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일단 기존에 계신 분들이 재계약이라고 해야 되나? 다시 살 권리가 있고 작년에 사는 게 너무 빡셌다. 이게 어떤 체제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뭐 인원수 뭐 선착순인가? 어떤 식인지 좀 얘기해 주시면 저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리라 사직님 시즌권을 살 수 있는 순서를 뽑을 수 있는 번호표를 받아야 한다. 번호표를 받는 게 야구장에서 하나요? 작년에 뽑기로 순서 정하고 자리를 정했다. 그렇군요. 좀 운이 필요하네요. 근데 저는 사실 시즌권을 3루 쪽에 잡을 거라서 잡아도 제 직관 영상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늘상 보는 중앙 상단석과 3루 상단 붙어있는 그 3루 쪽으로 갈 거라 가지고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자리 경쟁에서는 무관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야구장 줄서기 운이 엄청 필요해요. 그렇군요. 일단 뭐 이것도 콘텐츠랑 콘텐츠가 되겠네요. 제가 시즌권을 진짜 한다면. 돌아온 갈매기님 진짜 오랜간만입니다. 아로님 안녕자매 감사드립니다. 그 로컬스 디스크 C 영상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밌었고 또 조회수도 제법 잘 나와가지고 되게 그래도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즌권 이건 또 시즌이 되면은 아마 시즌권 끊을 때 되면은 같이 또 뭐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일단 저도 안 해봤기 때문에 해보고 나면 좀 시리얼 사진이 100번대였는데 저녁 7시경에 구매 순서가 오더라고요. 몇 시부터 줄을 서신 거죠? 이게 자리를 직접 가가지고 정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야구장에 들어가가지고 직접 보고 거기서 정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작년에 너무 고생해서 그냥 예정할까 생각 중입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침에 번호표를 받고 시즌권 그리고 다음 스텝은 온라인은 현장 다음에 한다. 아파트 분양 받는 거 같네요. 야구장 안에 순서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아예 그 휴가를 내야 되네요. 이걸 하려면은 되게 쉽지 않네. 이게 방법이 최선이니까 모르겠습니다. 내년 이 시즌권이 2월쯤에 했었던가요?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세리라 사진 야구장 안에서 번호표 순서대로 기다리다가 순서되면 시즌권 살 수 있는 번호표를 뽑는데 완전 쫄립니다. 그러니까 1번 일단은 번호표를 뽑고 2번 뽑은 번호표 순서를 기다려가지고 3번 시즌권을 살 수 있는 번호표를 뽑는데 자 거기서 꽝이 걸릴 수도 있나요? 이게 어디 보자. 시즌권 순서 1번 야구장에서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는다. 2번 번호표 순서를 기다린다. 3번 시즌권 살 수 있는 번호표를 뽑는다. 인데 4번 꽝이 걸릴 수가 있나? 아니면 자리 잡는 순서인가요? 꽝은 없고 그때 희비가 걸린다. 꽝은 없고 자리 우선권이죠. 자리 우선권을 뽑는 거죠. 5번 그러면 자리 순서에 따라서 자기 자리를 가서 정하는 건가요? 요렇게 되는 거죠. 자리 잡는 순서. 자리 우선권 뽑음. 다음에 자리 우선권에 따라서 자기 자리를 가서 정한다. 뭐 이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도 저는 일루 쪽이 안 왔는 사람이라서 저는 상대적으로 덜 쫄리긴 하겠네요. 근데 저는 시즌권을 하려는 게 맨 끝자리를 사수하기 위함이거든요. 선정대제를 못 산다. 맞네요. 이게 맞네 순서가. 정리하면 지금 세리라 사직님께서 말씀해주신 시즌권 구매 순서를 요약해보면 이 정도가 되네요. 네, 일단 좋은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 정도인데 저는 맨 뒷자리를 사수하기 위함. 입니다. 구매의 목적은 왜냐면 아니면은 영상을 못 찍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시즌권이 없으니까 올해 좀 이제 힘들었던 게 맨 뒷자리를 하는 게 나날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렇고 작년 시연에는 올해 너무 못해서 어떨지 근데 또 2월쯤 되면 다 까먹지 않을까요? 늘 그렇듯이 다 까먹고 또 희망찬 것만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3루는 널널하게 네,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맨 윗자리라고 해도 3루 쪽은 억지로 잡으신 분들이 별로 없으실 거니까 아마 저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고 아무튼 또 지금 70분 정도 계신데요. 얘기를 뭐 자유롭게 나누다가 적당히 되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면서 또 번호표 받겠죠. 그렇죠? 뭐 잘하는 팀 야구 볼 거면 이 팀 야구를 보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냥 뭐 보는 거지. 뭐 잘하는 팀 야구 보려고 보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뭐 보는 거죠, 뭐. 초코맛 사과님 차라리 어차피 우승 못하는 거 3연속 9위에서 패션들 좀 빠지고 있으면 근데 모르겠습니다. 3년 연속 9위나 7등 8등이나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막 승률이 이하일 때 헤매고 그런 거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팬들이 막 빠지고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차피 야구 경기를 보러 오는 분들보다 그냥 야구장을 즐기러 온 분들이 더 많다 보니까 시즌권 저는 그 계산해봤을 때 그러니까 시즌권 본전 12경기죠. 저는 40경기 봅니다. 이상이면 본전이라고 봅니다. 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주말 요금이나 레드데이 비싼 요금 되는 게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시즌권 할인율 자체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리 잡는 어떤 시간 소모 뭐 그 다음에 수수료 뭐 이런 것들 고려해 보면은 40경기 정도면은 저는 본전은 본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 시즌에 23경기를 갔거든요. 올 시즌 23경기. 그래서 뭐 2배 정도는 더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시즌권을 잡아도 뭐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스트레스 없는 게 크고 그 다음에 그놈의 컬러 프레이스 짜증나는 거 없는 게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너무나 컬러 프라이스는 그 롯데스러움의 절정 같은데 일반 주말 요금 딱 한 번, 두 번인가 있었음. 유니폼은 그 내야석 구매부터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 상단이랑 내야 상단 가격 차이가 11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센틱 유니폼 교환권을 어차피 주기 때문에 그럼 내야 상단이 낫지. 저는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 가지고 그럼 3루 상단 맨 윗자리 가야지. 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리가 조금 더 편합니다. 자리가 내야 상단이 그래도 의자가 조금 더 편해서 그렇기도 하고 저는 뭐 어차피 밥은 집에 와서 먹으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약간 출근 개념 비슷하게 내년에는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좀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해볼 생각이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아마 출근하듯이 거의 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저는 사실 뭐 안 되면 보다가 중간에 나와도 되고요. 어차피 집이 근처니까요. 아니 좀 늦게 가도 되고 그런 거에 좀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그뭐 피곤해서 빨리 가거나 아니면 좀 늦게 들어가거나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한 그 망설임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게 시즌권의 장점 같다.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직관리에이션 찌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그것도 참 지금의 제작 방식이 제일 뭐 효율적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때 찍어서 그냥 폰으로 바로바로 올리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 아마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냥 될 때 바로바로 해버려야지. 유니폼 처음 사시는 분들은 어떤 유니폼 괜찮은지 3가지만 알려주세요. 개인적으로는 그 직관용은 레플리카를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레플리카가 훨씬 편해요. 응원가 월드컵 좋네요. 네, 응원가 월드컵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레플리카 종류가 몇 개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레플리카를 한 개씩 더 샀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입기가 편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여름 되면 덥어가지고 센틱이나 푸페는 못 입겠어가지고 그러니까 가볍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좀 가격대가 부담이 없다 보니까 막 입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레플리카가 좋고 디자인으로 따지면 개인적으로는 이건 뭐 사람마다 진짜 취향 문제인데 흰색 유니폼 근데 저는 그러니까 흰색 유니폼 저는 뭘 안 먹어서 상관없긴 합니다. 근데 드시는 분들은 흰색은 좀 어렵겠죠. 입중계까지 말고요. 근데 이제 현장 라방은 제가 길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경기를 봐야 되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현장에서 라방 하면 조금 민폐 같아가지고 그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그러니까 혼자 있는데 지 혼자 막 떠드는 게 별로 저는 보기가 좋은 그림은 아닌 것 같아서 직관 리액션 정도를 할 것 같고 동백 좋죠. 동백 개인적으로는 지금 어센틱 재질이 좋습니다. 23 푸페, 24 푸페, 25 어센틱. 저게 재질이 광택이 있어가지고 푸페보다 어센틱이 낫습니다. 25 동백은 그렇고 올드 스머프는 정배인 것 같고
오일드 블랙 편하게 입기 좋습니다. 해군은 저도 안 사다가 샀는데 사보니까 이쁘네요. 그러니까 제가 거울로 보일 때는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안 샀었는데 이번에 할인하면서 그냥 샀는데 방송을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괜찮네요. 제가 흰색이 잘 받는 편인데 이게 이상하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안 샀었는데 오늘 카메라 켜갖고 보니까 괜찮네요. 잘 산 것 같습니다. 공군도 괜찮고요. 네, 해군도 괜찮고 육군은 그 녹색이 받기가 좀 힘든 색이어가지고 저는 그 한 개만 산다 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전 제일 작년에 잘 입었던 게 오일드 블랙 레플리카였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입기가 편했어요. 일단 색도 까만색이고 뷔페 레플리카라 시원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오일드는 앞번호 마킹을 하셔야 유니폼 디자인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앞번호는 어쩔 수 없이 사설로 가셔야 되는데 앞번호는 어쩔 수 없이 사설 하셔야 되는데 앞번호는 앞번호 있어야 됩니다. 오일드 블랙이나 오일드 스트라이프나 그런 것들은 한 개만 살 거면 오일드 블랙이 정배이긴 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까만색이 아무래도 그 사람을 안 타가지고 그러니까 오일드 스머프는 짙은 하늘색은 사람마다 색을 좀 타잖아요. 그래서 근데 오일드 블랙은 블랙은 누구나 괜찮죠. 민트 초코맛님 말씀처럼 오일드는 무조건 앞번호 해야 완성이고 앞번호 제일 빨리 해주는데 사직동 갈매기 자수라고 있습니다. 저도 오일드 블랙 이호준 선수 마킹 앞번호 여기서 했는데 여기가 밀려있지 않으면 맡기고 2시간 있다가 찾아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오바로크는 아니고요. 열마킹입니다. 열마킹인데 앞번호를 5,000원에 해주셨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만족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등도 마킹 지였기 때문에 자수 마킹이 아니고 그래서 자수로 할 거면 다 자수로 통일을 하고 열마킹으로 할 거면 열마킹으로 통일을 하는 게 전 낫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당일 한두 시간 있다가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게 굉장한 메리트였고 개인적으로 퀄리티도 되게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 싫으시면은 여기가 제일 빨랐습니다. 야중사도 물론 오바로크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오바로크로 통일하거나 아니면 열마킹으로 통일하거나 이런 선택지가 있으니까요. 열마킹 세탁하면 떨어질까 봐 못하겠어요. 근데 뒤집어서 빨래막 넣으면은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레플리카는 그냥 손빨래 적당히 해도 빨래가 돼서 왜냐면 이제 구멍이 숭숭 나 있다 보니까 엄청 빨래를 디테일하게 안 해도 땀 냄새나 이런 게 제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레플리카는 저는 열마킹으로만 해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오버로킹을 하면 더 좋긴 하지만 저는 사설 마킹은 최대한 좀 안 하려는 편이라 가지고 열마킹 앞번호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바로 열마킹 앞번호이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그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깔끔하게 나와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23년인가 팔았던 골드 블랙? 지금은 안 팔고 골드 블랙은 그 제가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골드 블랙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데 팔진 않습니다. 그것도 언제고 23년 시즌 끝나고 그때도 한 30%인가 할인해가지고 제가 그때 사놨는데 제법 괜찮은 유니폼입니다. 뭐 사놓으면은 저야 뭐 다 방송 때 입으면 돼가지고 그냥 방송 의상 산다 생각하고 더 사모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방송을 하면서부터는 70분 정도 계시고 결국은 소스가 없으니까 유니폼 얘기 뭐 옛날 얘기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저도 있었는데 자수마킹 하듯이 그냥 짝킹 없이 샀어요. 사설로 가시면은 아마 디자인 맞춰서 해주실 수도 있는데 자세한 건 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아예 까만색 마킹으로 덮어버렸거든요. 이게 또 나중에 뭐 보여드리면 되는데 그것도 한 그때는 그거 팔 때는 자수 마킹 해줬던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그냥 이게 급 나누기가 한 2, 3년 사이에 되게 심해진 것 같아요. 어센틱에 분명히 자수마킹 해줬었는데 TC 때는 어센틱에 자수마킹 해줬습니다. 제가 받아놨기 때문에 제가 본 바로는 사설 업체에서 디자인 맞춰서 해주신 걸 좀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검색해보시면 아마 그 업체 같은 게 나올 것 같습니다. 롯데 골드 블랙 유니폼 뭐 검색하시면 그렇습니다. 자수마킹 없었어요? 없었나? 내가 봤던 건 사설인가? 제가 본 건 뭐 사설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찾아보시면은 제가 그 마킹 하시는 분들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LG 팬분이시네 유미님. 네, 레이스 선수 축하 감사드리고 신민재 선수 수상도 축하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신민재 선수는 그 WBC 같은데 나가도 되게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 꾀돌이 스타일이라 가지고 전몽이님 이대호 선수는 언제쯤 사직구장 직관으로 치고도 할까요? 정말 한국 시리즈는 가야 나올까요? 그러게요. 근데 구단 입장에서도 뭔가 좀 의미가 있을 때 시구를 요청하려고 아껴놓은 것 같은데 뭔가 좀 의미가 생길 만한 사건이 안 생기네요. 가야구 가면은 초대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가야구를 못 가가지고 네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경기에 하기에는
약간 이 모양새가 안 살고 뭔가 기념일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안 생겨갖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너무 자주 하면 그게 또 별로 의미가 없어지니까 아마 좀 그런 계기를 좀 아끼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트초코님, 황성민 같은 선수들이 진짜 잘해서 WBC 이런 데 나가서 상대수 멘탈을 쳐줘야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황성민 선수가 주력만 놓고 보면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서 진짜 최고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국제대회 대주자로만 데리고 가기에는 사실 뭐 엔트리가 빡빡하기 때문에 그러진 못하겠지만 뭐 되게 재밌긴 할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도 보기 힘든 유형이기 때문에 저놈 뭐지 이럴 것 같아요. WBC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월드컵도 얼마 전에 어제 아래인가 추첨을 했는데 내년도가 스포츠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 해입니다. 동계올림픽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WBC 있고 월드컵 있고 아시안 게임도 하고 스포츠 이벤트가 끊이지 않는 해인데 과연 좀 흑역사를 끊을지 또 뭐 관점이 될 것 같고, 세리라 사직님, 우리 젊은 야수들 윤고나 한동희 내년에 제바스텝업 해줬으면. 윤고 선수는 의심 안 하는데 나한 이제 잘해야죠. 그러니까 나승엽 선수가 저는 좀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윤고한 선수는 잘할 것 같거든요. 근데 나승엽 선수가 내년에 못 나면 본인 스스로 조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내년에 반드시 올해 좀 부진을 깨고 좀 자기 능력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본인이 너무 갇힐 것 같아가지고 심리적으로 안 갇히기를 바라고, 한동희 선수는 뭐 저는 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제는 잘할 거라고 믿고 있고, 이건 비웃던 아직도 류현진 나오냐고. 비웃을 땐 비웃으라고 하죠. 뭐 결과로 뭐 하면 되니까. 나승엽 진짜 송구한 좋았는데, 그러니까 송구한은 올해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타출갭은 올해도 좋은데 너무 많이 얘기했지만 본인의 타격관하고 좀 팀의 좀 타격관이 조금 안 맞으면서 좀 자신의 리듬이 깨진 게 제일 큰 것 같아가지고 제발 본인의 스타일을 좀 존중해줬으면. 그러니까 공도 제일 많이 받고 순출률도 제일 높았거든요, 팀에서 올 시즌에. 잠몽이님, 김진욱 선수는 이번까지 해보고 군대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진작에 보냈어야 되는데, 되게 김진욱 선수는 좀 마음이 안 좋은 게 만약에 작년에 상무 붙고 군대 갔으면은 이미 전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전역이 거의 다 된 시기인데 작년에 그냥 갔으면은 그를 괜히 안 보내갖고 참 팀도 그렇고, 물론 이렇게 못할지는 몰랐지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군대를 보내는 게 맞다고 보는데, 시간은 흘러가는데 사실은 뭐 자완 쪽에 지금 뭐 선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세리아 사실 올해 나승엽 선수 그러니까 보이넷 자체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타율 자체가 너무 내려가서 그렇지 출루율은 올해도 높았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나승엽 선수 출루율 한번 보면은 올해도 3할 때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출루율은 방어를 엄청 했습니다. 기록을 보면은 자, 출루율이 3할 4푼 7리입니다. 타율이 1할 2푼 9리인데 타출갭이 1할 2푼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눈은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나승엽 선수가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선구안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야구는 기본적으로 눈야구가 되면은 올라갈 수 있는 스포츠잖아요. 근본 거의 어지간한 경우에는. 근데 선구안이 안 무너졌기 때문에 저는 뭐 올해는 좀 성장통이라고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넷 삼진 비율도 방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넷 55개, 삼진 65개니까 볼삼비도 잘 방어를 했기 때문에 선수 자체가 완전히 뭐 무너지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 원한 것 같은데 또 1이 넘습니다. 어찌됐건 수비에서 너무 많이 까먹어가지고 그게 임팩트가 너무 강했긴 하지만, 뭐 이미 무슨 뭐 가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택도 없는 얘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순출률이 1할에 2푼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 선수가 못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트 초코님 말씀처럼 홈런 칠 사람 없으니까 해결해야 된다, 붙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은 골라내가지고 걸어서 나가거나 아니면 골르다가 공 들어오면 이제 치는 스타일인데, 자기 타격이 아닌 타격을 자꾸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잘 안 됐던 거지, 선수 자체가 뭐 무너진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루타도 많이 때려냈고, 그래서 그냥 이루타 12개였네요 시즌에.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소위 박는 시기가 너무 임팩트가 강해서 그렇지 못하진 않았습니다. 네네넴님 1루 나승엽, 2루 한태양, 유격수 이호준, 3루수 한동희, 우익수 고승민 덴베티인데, 근데 뭐 고승민 선수가 어디에 가느냐가 참 고민인데, 한태양 선수가 2루수 풀타임을 봤을 때 생산력이 나올 것인가? 뭐 그런 것도 좀 고민이 들고요. 올 시즌만큼, 올 겨울만큼 내년도 라인업을 예측하는 게 힘든 해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고승민 선수가 어디로 갈지도 잘 모르겠고 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승엽 선수가 잘해주면은 이제 저렇게 좀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을 텐데, 최악은 또 고승민 선수가 1루, 2루, 우익수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게 최악이겠죠. 승엽아 니 마킹했다 잘하자. 저도 마킹 해놨는데 이 유니폼이 나승엽 선수 마킹이거든요. 그래서 잘 하겠죠. 잘 하라고 믿고, 한동희 선수 수비 상무에서 어떻느냐. 상무 경기는 제가 잘 못 봤고 그 뭐 퓨처 서머리그나 아니면 대표팀 경기할 때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수비가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준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팀 상황 봤을 때는 한동희 선수가 3루수로서 팀 내에 있는 자원들 중에서 잘하는 축에 들어간다고 저는 봐요. 뭐 3루 보는 사람들이 수비를 잘 못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도 있긴 한데 막 수비 때문에 막 엄청 까먹고 뭐 눈 뜨고 못 보겠고 뭐 이 정도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중하는 된다고 봐요. 못 써먹겠다 이 정도 아니라고 봐서 한번 뭐 믿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고승민 선수 2루 박는 게 낫지 않나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럼 한태양 선수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야 유틸로 가야 되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고승민 선수가 2루 자리를 고승민 한태양이 번갈아 쓰고 그러니까 한태양 선수도 1루를 보잖아요. 상무에서는 1루수로 더 많이 뛰고 거기서 1루 2루를 한태양 고승민이 서로 좀 나눠서 지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뭐 체력 안배는 모든 선수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1루 2루를 한태양 고승민이 나눠서 왔다 갔다 하고 나승엽 선수가 1루 지명타자 대타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외야는 안 보내는 게 베스트겠죠. 그게 아니면 외야로 보낼 거면은 외야로 고정을 시켜주던가. 노시안 김영우 3루 수비보다 한동희 보면은 뭐 힘들겠죠. 힘들겠는데 올 시즌 3루 수비를 우리 팀 수비를 생각하면서 뭐 그렇게 큰 차이 없네 이래 생각해야죠. 손호영 중견 쓰진 않겠죠. 저는 쓸까봐 되게 겁나는데 저는 쓸 것 같아서 저는 쓸 것 같습니다. 안 썼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실험은 해볼 것 같습니다. 선발로도 써볼 것 같고 대타 쓰고 중교수로 넣어볼 것 같고. 롯데우승님 한동희 상무 경기 상동 상무 유튜브 다 봤는데 송구 정확성 속도는 천지개벽이라 완전 기대합니다. 저도 제가 본 경기 안에서는 여러모로 좀 좋아진 게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수비가 못 맡길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상무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제가 본 거 중에서 손호영 선수 감독님이 그렇게 쓸 것 같아가지고 저는 뭐 잘하면 제일 좋겠죠. 뭐 아직 뭐 비시즌인데 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 너무 부정적인 것 같고 뭐 잘하리라고 믿어야죠. 그렇고 미노소크를 한번 믿어봅시다. 그쵸? 스캠이 있으니까요.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잘하면 되니까 뭐 아직 뚜껑도 안 열었는데 막 못할까 이래 얘기하는 거는 저는 뭐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은 잘하고 있는 거는 잘하고 있다. 못하는 거는 연습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네네넴님 롯데 팬들이 너무 스토브 조용하다고 말 많던데 돈 써서 시끄러울 바에는 육성 기조로 트는 방에 모여서 차라리 돈 안 쓰고 욕 안 먹는 게 낫지 않나요? 안 쓴 거보다는 모기업 사정도 있긴 한데 저는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좀 웃긴 거는 김태형 감독을 데려와 놓고 육성 기조로 가는 게 되게 웃긴 건데 근데 뭐 계약이 남았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최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육성할 거면 김태형 감독을 왜 데리고 있지라는 생각인데 뭐 감독님을 또 경질을 시키면 또 8억이 나가니까 그냥 8억을 아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중간에 껴서 감독님한테 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된 거죠. 사실 김태형 감독님은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뭐 성적을 못 낸 거는 본인 책임도 분명히 있는데 자기는 이기러 왔는데 갑자기 육성을 하러 가니까 기가 막힌 노릇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하다고 보고 있긴 하지만 뭐 팀의 전체적으로는 뭐 괜찮은 방향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뭐 조용한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시끄러우면은 야구도 뭐냐면 시끄럽다고 또 뭐라 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을 진짜 안 하진 않고 그냥 보도를 그러니까 홍보 자료를 안 내는 거겠죠. 진짜 아무것도 안 할 리는 없고. 그래서 뭐 결과로 증명하는 거니까 뭐 천천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라서 그쵸. 감독이 김태형이라 코치진이 그나마 좋죠. 이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이건 저도 공감으로 어찌됐건 감독님 김태형 감독님이라서 코치님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3년 계약이 끝나고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뭐 5강을 가면 또 김태형 감독에 대해서 또 재계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올해도 사실 5강만 갔으면 분명히 구단에서 그룹에서 돈을 풀었을 건데 어찌됐건 결과가 안 좋게 나오니까 돈을 줄 명분이 없긴 하잖아요. 그래서 참 감독님이 애증인데 어차피 같이 가기로 했고 어차피 내년까지 우리 감독님이니까 뭐 응원을 해드려야죠. 저는 시즌 끝날 때는 아주 힘들 것 같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팬이면 결정됐으면 응원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과 달라도. 우리 팀인데 뭐 어떡합니까? 싫다고 안 볼 거 아닌데 우리 감독님 우리 선수면 응원해야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얘기는 슬 마무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냥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또 얘기 나오는 거 보고 제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또 라이브로 인사드리고 아마 비시즌 중에는 제가 녹화 방송보다는 라이브로 많이 방송을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 별로 길게 얘기할 게 없거든요. 라이브를 안 하면. 그래서 라이브로 제가 토픽을 한 2개 정도 정해가지고 오면은 이제 그거 보시고 같이 얘기하면서 또 새로운 토픽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네님 그래도 와카 전력은 된다 생각합니다. 올해 7위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외국인 선수에 따라서 충분히 와카까지는 갈 만한 거는 되죠. 뭐 모든 팀들이 다 그렇지만 그래서 뭐 너무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올 시즌 보여준 부분이 있으니까 보여준 거 보여주고 안 된 거 채우면 성적이 올라가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 전몽이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생업이 바쁜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방송을 좀 더 자주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녁 시간에 편하게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였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그 라이브로 인사드리고 제가 라방을 하면은 이게 1시간 반 정도 보통 되는데 쪼개가지고 3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리한 것도 녹화본으로 한 15분 분량 정도로 이제 올려드리고 또 라방으로도 하고 해서 이렇게 뭐 편하게 얘기 나누는 시간 계속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한 10시쯤에 키면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라방을 미리 공지해주면 안 되냐 말씀이 많은데 이게 참 힘든 게 저도 이게 그 지키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뭐 개인적인 약속이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